이제 칼로리, 식품군, 식단 짜는 거 실제로 이제 이걸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이제 한번 이제 여러분께서 직접 이론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데 뭐 고등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 빼기 정도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시고 나면은 이제 자기가 어떤 식품이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영양소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영양소 찾고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새로운 식품에 대해서 영양소를 전부 다 받아오고 그걸 계산하는 걸 이제 하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한 번만 하시고 나면 어떤 거든지 영양소를 식단도 짜실 수가 있고, 네. 먼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 그러니까 학문을 할 때 이제 학문을 하거나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맥이죠, 맥. 맥락을 딱 잡으면은 그 다음에는 살 붙이는 거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잖아요. 또 이제 한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책들이 좋은 책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선생님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은데 대학교 다닐 때 책이 정말 구닥다리 같은 책들, 그리고 막 인쇄도 정말 짜증나게 막 빽빽하게 글자 넣어두고, 그죠? 그림도 거의 없는 그런 책으로 공부했잖아요. 책의 종류도 막 제한돼 있고, 그죠? 그런데 뭐 지금은 번역도 많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 좀 자기가 좀 전문적인 거 공부하려고 그러면 아마존에서 검색해가지고 주문하면은 일주일 있으면 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는 뭐 외국에 가서 공부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해야 되니까. 지금은 상상력의 시대예요. 여기에 앉아 있으나 뉴욕에 있으나 거의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력만 발휘를 하면.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 맥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맥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 맥을 못 잡으면은 세상이 나열식으로 돼버려요. 나열식이라는 건 뭐 각각의 분리가 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그렇죠. 어떤 유기적인 어떤 맥락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암기 기계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문이 재미가 없죠. 연결이 안 되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상을 해석하는 관점은 크게 물질과 에너지 개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물질이란 뭘까요? 예, 특징. 물질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질은 형태가 있죠. 그죠? 형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물질은 어떤 뭐 표현이 진료적인 개념이지만 물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예, 물체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물질이나 물체나 물질은 볼 수가 있어요. 또 네, 만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물질을 구성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네. 또 뭐 어떤 물질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예, 뭐 냄새도 맡을 수가 있죠. 그죠? 맛도 볼 수 있죠. 음식 같은 경우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 뭘까요? 에너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들이 있죠? 에너지는 종류가 많죠. 어떤 에너지들이 있죠? 따뜻하다. 열 에너지. 그죠? 예? 또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 또 전기 에너지. 그죠? 그렇죠. 수레를 물로 돌리는 거. 위치 에너지. 네. 또 운동 에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히터가 돌고 있는데 이 히터에서 나오는 거 열 에너지죠? 근데 열 에너지 이게 전선이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뭐로 순 에너지로 변환을 된 거예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된 거죠. 그죠? 또 여기 빛이 나오잖아요. 빔 프로젝터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이게 빛 에너지죠. 그런데 원래는 무슨 에너지였었죠? 전기 에너지였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하죠. 하지만 총량은 일정해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형식은 변할 수 있지만 총량은 일정해요. 항상.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은 무슨 에너지죠? 분자 간의 관계를 화학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 화학 에너지를 먹고 음식이, 저는 이제 지금 말을 하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무슨 에너지죠? 운동의 에너지죠. 예, 화학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로 변했어요. 근데 에너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에너지는 어떻게 확인하죠? 우리가? 그렇죠. 뭘 보고 느끼죠? 그렇죠. 뭐 파워. 그 파워를 나타내는 게 뭐죠? 물체,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 속도를 바꾸거나 또는 물질의 형태를 바꾸는 것.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정의는 물체의 운동을 바꾸거나 또는 형태를 바꾸는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실체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다만 물체의 운동이나 형태로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를 하잖아요.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를 하는 실체인 에너지는 실체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또 하나 에너지의 중요한 속성이 있는데 에너지는 중첩이 될 수 있어요. 같은 공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돋보기를 이렇게 햇빛 쬐잖아요. 그죠? 그럼 빛의 여러 빛인데 한 공간으로 모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물체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빔하고 이거하고 종이하고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예. 물체는 같은 공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인체는 세포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는 내재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어떤 관계, 유기적인 관계를 한다거나 이런 집단을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시스템과 다른 외계, 환경 사이에는 이 경계가 있어요. 경계. 여기 동그란 거 있잖아요. 선으로 친 거. 이걸 경계라고 그래요. 경계. 이 경계를 기점으로 해서 경계 안쪽은 시스템. 나라고 표현해요. 나. 나.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계라고 그랬어요. 경계. 그리고 나 아닌 거. 경계를 기점으로 나 아닌 거를 뭐라고 그래요? 환경이라고 그래요. 또는 외계. 걔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이 시스템은 내가 관심을 갖는 어떤 분야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방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방을 외계 환경과 구분 짓는 건 뭐죠? 그렇죠. 벽이죠. 그죠? 또 창문들. 그죠? 또 우리 사람이다. 이 개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환경을 구분 짓는 경계는 뭐죠? 그렇죠. 피부죠. 그렇죠. 피부. 그죠? 네. 또 뭐 이 서울시가 있잖아요. 그럼 서울시와 서울시 이외의 것을 구분 짓는 서울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본다면 그 경계가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시스템은 자기가 관심 두는 분야. 그럼 서울시면 서울시 내의 다른 외계, 서울시 이외와 구분 짓는 내재적인 행정 시스템들, 긴밀한 관계들.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시스템, 이걸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 나라는 시스템과 환경 사이에 에너지도 유입이 안 되고 물질도 유입이 안 되는 그런 걸 폐세계라고 그래요. 고립계. 예를 들어서 컵이 있으면 컵에다 물을 넣고 뚜껑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단열 장치도 해놓은 거예요. 단열. 이상적으로 완전 단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밖에 있는 열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안에 있는 열이 바깥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보온병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도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온병이 100% 이제 단열은 안 되죠. 근데 만약 100% 단열된다. 그러면 영원히 이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세계. 그죠? 그런데 에너지는 통과가 돼요. 그런데 물질은 통과가 안 돼요. 이런 거를 닫힌 게. 이 방향은 이 방향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안 되는 거.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 있는데 단열은 안 됐고 뚜껑만 닫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열이 안으로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근데 물의 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는 통과가 돼. 근데 물질은 통과가 안 돼. 이런 건 무슨 게? 닫힌 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close. 이거는 isolation.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방계가 있어요. 개방계는 에너지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물질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컵이 있는데 뚜껑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열도 나갈 수 있지만 물 분자도 나갈 수 있죠. 또 공기 중에 수분이 물에 붙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가 모두 하나의 시스템과 주고받을 수 있을 때 이런 걸 개방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생명체는 개방계일까요? 폐쇄계일까요? 닫힌 계일까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매일 뭘 먹어요? 음식을 먹죠? 음식은 뭐예요? 물질이죠? 또 에너지이기도 하죠? 또 몸에 열이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죠? 그죠? 여기 이제 간략하게 모식도 이렇게 나타낼게요.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서 영양소가 소화가 된 다음에 잘게 쪼개진 다음에 몸 안에 혈관을 들어가죠? 그리고 배설도 되죠? 몸에 있는 노폐물이 또 섬유소에 흡착해서 나가기도 하죠? 그러면 인체는 무슨 개예요? 인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봤을 때 개방계죠. 그죠? 그죠? 개방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체를 간단하게 모식도로 파이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들어가는 거, 유입, 유출, 인풋하고 아웃풋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생명체는 개방계죠. 예, 개방계예요. 개방계인데 물질과 에너지를 받는데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변화하죠? 환경이 변하면 개체도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동적 평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유입이 되고 유출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유입이 되고 유출이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물질이 100g이 들어갔다. 그럼 몇 g이 나와야 돼요? 100g이 나와야 돼요. 성인의 경우는. 그죠? 그래서 들어가는 양과 나오는 양이 같으면 이 내부는 항상 변해요, 안 변해요? 일정해요. 그죠?
일정한데 여기에 있는 컵 뚜껑이 닫힌 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건 평행인데 정적 평행이라고 그래요. 정적. 이런 건. 정적 평행. 이거는 평행인데 일정하잖아요. 또 동적 평행이에요. 동적 평행. 그죠? 그러니까 인체는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물론 이 나가는 양은 꼭 이제 뭐 대변이나 이런 걸로도 나가지만 피부로도 나가는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뭐 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다. 그랬을 때 들어가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항상성과 관련이 있죠. 동적 평형.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은 모든 물체는 진동을 하기 때문에 이 항상성은 플럭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 항상성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성, 범위.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절대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항상성이 아니에요. 예. 이 플럭츄에이션, 요동을 하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요동을 하는 개념. 또 어떤 경우는 일정 범위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일정 범위 내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적 평형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인체는 개방계다. 또 인체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뭐죠? 세포죠? 예, 세포설이에요. 세포설. 셀시어리. 예? 세포설. 세포설 관점에서 세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죠? 세포. 그 세포 외부에서 내부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질. 또 에너지가 들어가죠. 세포도 개방계잖아요. 그죠? 또 세포 내부에서 그렇죠. 물질과 에너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동적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개념을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질병들의 원인이나 또는 우리 생리학적인 현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왜 이제 칼로리 계산을 하고 또 칼로리 계산에 근거해서 영양소들을 분배하고 또 각각의 영양소 분배해서 그 영양소에 적합한 음식을 설정하고 그게 이제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칼로리,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품군, 영양소에 근거해서 그 다음에 식단을 짜는 거.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은 본질적으로 시스템 관점이 전제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좋습니다.